오늘은 진짜 꼭 모시고 싶었어요, 제가요. 베트남 하노이에서 온 웅멘티 탄하입니다. 반갑습니다. 베트남 역사는 정말 대단한 역사예요. 이게 사실은 이 베트남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중국하고 맞붙어 있어요. 네. 맞붙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중국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였거든요. 그런데 이 베트남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몽골의 침략도 물리쳤고요. 중국의 침략도 물론 어려운 시간이 있었지만 결국 물리쳤고요. 그리고 프랑스도 물리쳤고요. 미국도 물리쳤고요. 세계 강대국이랑 다 한 번씩 싸워본 그런 나라가 베트남이에요. 그런데 베트남은 이겨낸 나라. 정말 그 베트남민들의 어떤 그 역사에 대한 자부심? 네. 이건 대단하지 않을까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계속 베트남에 있었으면은 그렇게 자부심이 가지 않았어요. 근데 해외에 나가고 나서 베트남이라는 나라가 아무래도 제가 대표된 거고 네, 되게 그렇죠. 소개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더 많이 공부하면서 더 많이 알아보고 그래서 우리 조상분들 정말 잘하셨구나. 이렇게 예전에는 솔직히 베트남이랑 한국 비슷한 점이 있다면요. 네. 중간에 이렇게 나눴잖아요. 네, 나라. 그렇죠. 근데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통일시키는 게 제가 너무 감사하고 게다가 통일까지. 네. 이 하노이라고 하는 곳이 옛날 그 프랑스의 식민지여기도 네. 했고 네. 정말 엄청난 전쟁 속에서 거의 포탄 쑥대밭이 됐던 곳이거든요. 근데 그런 곳에서 이렇게 베트남의 많은 사람들이 아침 새벽부터 움직이면서 일하는 어떤 이런 모습들을 통해 가지고 이게 바로 베트남의 힘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는 우리도 역사가 그런 역사가 있거든요. 경제 발전했던 네. 굉장한 동질성을 느끼고 그 하노이 그 호암게임 광장에서 그 베트남인들에 대한 어떤 그 리스펙트, 그 역사에 대한 그 존중 네. 이런 것들을 저는 사실은 가지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네, 되게 멋지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베트남과 한국은요 굉장히 그 동질한 비슷한 그런 문화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자 이제 쌀이 주식이라고 했으니까 그 얘기를 조금만 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밥을 갖고 베트남에서는 어떤 요리를 주로 하세요? 집 앞이면은 밥에 한 공기랑 탕 그리고 고기 고기랑 그리고 야채 이렇게 구성되는 집밥이요. 근데 그 밥을 드실 때는 도구가 뭐예요? 젓가락이에요? 숟가락이에요? 젓가락이요. 밥을 젓가락으로 먹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국처럼 이렇게 막 넣고 먹는 게 아니고 매참 들고 먹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먹어요. 그 탕을 이렇게 같이 먹어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왜 그러냐면 쌀이 달라요. 같이 쌀을 먹고는 있는데 베트남 사람들이 먹는 쌀하고 우리가 먹는 쌀이 달라요. 맞아요. 기본적으로 베트남 사람들이 먹는 쌀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안남미라 그래요. 안남미. 예, 안남미. 안남이 뭐냐면 옛날 중국 당나라가 있을 때 그 중국 사람들이 이 베트남을 뭐라고 했냐면 평안한 남쪽 나라라고 해서 안남이라고 불렀거든요. 그 안남에서 나오는 쌀 해서 안남미라고 이제 부르는 그 기원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안남의 특징은 뭐냐면 이게 막 날아다녀요. 이게 쌀과 쌀이 서로 붙지 않아요. 네. 예, 그냥 끈적끈적하지 않다는 네네네네. 이야기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베트남 쌀밥을 먹으면 막 밥알이 막 입에서 막 돌아다녀요. 막 어디가 이렇게 돌아다녀요 이게. 근데 우리나라 쌀은 그렇지 않거든요. 네. 우리 기름기가 있어가지고 네. 기름이 쫘라라라라 흘려가지고 이렇게 수저를 이렇게 뜨면 쩍 이게 붙어 올라오는 맞아요. 그런 느낌이거든요. 네네네네. 기본적으로 이 베트남 쌀을 먹을 때 그릇을 여기다 넣고 수저를 넣고 이렇게 뜨잖아요. 그럼 투두두두두 못해요. 떨어져요. 네, 못해요. 그래서 대고 젓가락으로 이렇게 드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 이유가 나오는데 우리는 절대 안 떨어지거든요. 한 수저 푸면은 그냥 쭉 놓을 때가 떨어질 리가 없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식습관의 차이가 나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항상 같이 먹는 게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장요? 장이 뭐냐면 이게 바로 또 발효된 음식이에요. 왜 고추장, 네. 간장, 네. 된장 그 장들이요? 맞아요. 이게 다 장들인데
이런 것들이 다 발효된 음식들, 오. 발효된 재료들 네. 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장 이야기를 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장. 그 베트남에도 장이 있나요? 장 그런 문화가 없고요. 그 아. 소스, 젓갈, 새우젓 되게 많이 사용해요 베트남에서. 아, 모든 소스. 음식 거의 다 넣는 그런. 그렇죠, 그렇죠, 네. 맞아. 그러니까 네. 더운 나라니까 아마 그 젓갈 문화가 많이 나오지 네,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네. 드는데 대표적인 젓갈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대표 젓갈? 그냥 베트남에서 늑맘이라고 하면은 다 사용해요 집집마다. 늑맘? 늑맘. 늑맘이 뭐예요? 뭐로 만드는 새우젓갈. 아, 새우젓. 네, 새우젓. 네. 아. 자, 어쨌든 여기 젓갈 문화가 있고 우리는 장이 있는데 뭐 어떻게 보면 또 장하고 젓갈이 좀 다를 수도 있겠다. 네네네. 장은 여러분들 콩을 주로 재료를 써서 만든 그런 결과물이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간장, 된장, 고추장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재료는 바로 콩이에요. 콩. 네네네. 특히 이제 이 장 문화는 우리나라 역사에 고구려라는 나라가 있어요. 네. 이 고구려에서 그렇게 잘 담궜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청국장 먹어봤어요. 진짜요? 네. 어때요? 술 취해가지고 그래서 아, 술 취해서, 그래서 취해서 먹었어? 한국은 너 꼭 먹어야 되는 음식이다. 한국 대표적인 그런 음식이다. 그래서 먹었는데 근데 향이 좀 너무 세서 그 거부감이 있었죠. 근데 먹어보니까 너무 좀 괜찮았어요. 근데 어쩌면 이 사실 외국 분들이 된장찌개 드시는 것도 쉽진 않다고 하더라고요. 맨 처음에 드실 때 네. 된장찌개도 이거 뭐지? 라고 하시는데 청국장으로 들어가 버리면 네. 너무 당황하신다. 좀 많이 네, 다르죠. 라는 어떤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네,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네네네. 장이 만드는 게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리죠. 아, 이거 한번 한 다음에 뭐 바람 불고 비 맞고 그런 시간 숙성시킨다고 하죠. 네. 근데 보통 기본은 얼마나? 기본은 뭐 저희 집 같은 경우는 1년은 가시더라고요. 아 진짜요? 예, 대부분 몇 개월 정도는 간 다음에 네. 그리고 이 장맛은요 묵힐수록 그러니까 기간은 묵힐수록 무제한으로 갈수록 더 장맛이 훨씬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뜨드득 해서 뚝 먹는 게 아니라 네. 오랜 시간을 걸쳐서 네. 먹는 네. 우리 어떤 전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한식 진짜 꼭 한식 충전해야 되겠네요. 그죠? 네. 예.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 점심은 베트남 쌀국수. 하나씩 보니까 갑자기 쌀국수 먹고 싶은 그런 느낌이 빡빡 옵니다. 쌀쌀해지니까 아우, 국물 좋죠. 먹으면서 진짜 너무 네, 좋죠. 너무 딱 좋죠. 좋아. 네. 오늘은요 한식 특히 쌀과 장, 그러니까 밥과 장에 대해서 한국인들이 반드시 먹는 밥과 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베트남과 비슷한 면도 있었고 살짝 다른 면도 있었고 굉장히 좀 다양한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어느 지역에 있건 간에 그 지역에서 나는 재료를 가지고 그 지역 사람들이 가장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 이게 바로 그들의 전통 음식이라는 것, 다 소중한 그 지역 사람들이 만든 귀한 음식이라는 것,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귀한 음식을 서로 바꾸어서 먹어보는 것 너무 좋지 않을까요? 네, 좋습니다. 와이클 되는 그날까지 역사는 와이클 한국사!